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가는 이 세 가지가 결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 얼추 이 세 가지만 알면 내가 투자해서 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야, 이게 주식이 정말 이렇게 결정되는 걸까? 이거에 선행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교과서 나눠드릴게요. 자, 반장님이 여기 맨 앞줄에 여기 뒤에 분까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두 분, 한 분, 또 여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른 우리 교과 과목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예쁘게 살아가느냐 그런 걸 주로 가르쳐요. 사회, 그다음 또 학자들하고 자연도 가르치고 또 이쁜 말 쓰라고 국어도 가르치고 또 동네 슈퍼 가서 이렇게 동계산 잘하라고 산수도 배우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돈이 참 중요하거든요. 돈이 중요해.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많이 이루게 해주는 필요 조건 중에 전부죠. 행복하려면 이제 그게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이제 마음의 어떤 평화 그리고 또 이놈의 돈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는 소금물 같은 거라서 어느 선에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평생을 벌기만 벌다가 평생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돈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살아갈까에 대한 우리 수업을 이번 시간부터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1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개 혹은 구조 혹은 방법 혹은 하여튼 이런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게 제가 오만 일을 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단기적으로는요,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는 진짜 정말 제가 처음 배울 때 아주 새끼 매니저일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가는 이 세 가지가 결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 쉽게 얘기해서 수급은 누가 사고 파느냐, 시장에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기관이니 외인들 수급, 큰손 아저씨들 혹은 세력들 이런 분들의 수급 이런 게 결정한다고 이건 제가 새끼 매니저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멘텀은 그야말로 유수에 하이라이트가 많이 되면
요새 뭐 그 초전도체 주식 갖고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잘못 배웠고, 이제 주가 결정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기업의 어닝 창출 능력이죠. 전 처음에 이게 주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용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펀드의 자금 규모가 뭐 1,000억 미만이다. 1,000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조금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것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펀더멘탈이 50%, 뭐 어떤 사람은 이게 30%, 뭐 이게 20%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매니저의 성향에 따라서 개인 투자가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100%다. 주가는 수급이다. 방송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주가는 수급이야 뭐 이러고, 그다음 또 방송에 보면 또 모멘텀을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정부에서 무슨 정책 회의가 있고, 뭐 오늘 로봇 정책 회의가 있고, 뭐 오늘은 뭐 AI 산업 뭐 있고, 그다음 어제 밤 사이에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우리도 뭐 바두가 올라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모멘텀. 펀더멘탈은 안 봐, 그분들은. 얘가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EV, EBITDA 멀티플이 얼마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안 하세요. 처음에는 저는 주가는 이렇게 결정된다고, 요 외에도 물론 몇 개가 더 있겠죠, 그죠? 있는데 얼추 요 세 가지만 알면 내가 투자해서 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깡이야. 진짜 깡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금 규모가 적을 때는 이렇게 해도 밥 벌어 먹고 살았는데, 이게 1조가 되고 이게 뭐 5조가 되고 막 나중에 막 10조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사면은 내가 수급이 되니까, 내가 연못 속에서 내가 헤엄쳐서 나온 그 파도, 그게 그럼 내가 나오면 주가 같이 내리고, 내가 사면 오르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수급을 보고는 내가 절대로 주식을 할 수가 없어. 돈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수급이 돼버리는 구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렇다 해서 완전히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가령 10조다. 10조의 펀드의 1%는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이고 10,000원짜리 주식으로 환산하면 1,000만 조, 1,000만 조. 그리고 1,000억은 또 다른 식으로 보면 시총 2조짜리 회사의 발행 주식의 5%를 사는 행위예요. 신고해야 된다고. 우리나라의 그 MSCI 인덱스에 들어갈 수 있는 102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 시총이 4.5조, 뭐 4.5조 정도 되면 저절로 MSCI 이제 다음 분기에 들어갑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주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게 4.2조가 될 수도 있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니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탈락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못 사.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주식이 정말 이렇게 결정되는 걸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요, 주가의 차트를 이렇게 쭉 보면, 길게 놓아놓고 보면, 아, 이게 반대구나.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교사 노릇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가령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지나간 삼성전자의 이 모든 구간에 얘는 이때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렸고, 얘는 이때 무슨 이벤트로 쭉 올라갔고, 또 그러다가 뭐 때문에 내렸고, 또 무슨 이벤트로 올라갔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가 있어. 거의 그 시총 큰 종목은 제가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 주가의 궤적이 갔을 때 수급의 영향은 크지 않아.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갖게 되는, 기업이 이익을 잘 내게 되면 결국 주가는 이익이 많이 난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정확히는 이익이 많이 날 걸로 기대되는 회사들이 올라가는 거죠. 이익이 많이 난다고 올라가지 않는 거는 우리 금융주를 보면 알아요. 은행주들 PER이 3배밖에 안 해.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요즘 뭐 2차전지 주식 지금 보면 엄청 비싸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미래의 어닝을 같이 땡겨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주가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죠. 야, 그럼 이거를 알아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기업의 장기적인 어닝을 결정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에 선행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선행해서 기업을 좋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변화. 선행 세상 변화. 네이버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게임 회사도 그랬고, 이게 전부 다 문화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게 다 전부 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기업에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나타났을 때는 주가는 이미 비싸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먼저 공부하면 이거를 미리 알게 되는 거잖아요. 미리 알아야 남들이 안 볼 때 주식을 왕창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사면 늦어. 대부분 늦어,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막 매일 막 죽으라고 공부하고 막 수급 체크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는 그냥 좁쌀 굴리게 하는 거야. 좁쌀 굴리게 하는 거고, 정말 요거에 기반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뭐 2차전지 섹터가 무지 좋고, 그 다음 또 신재생도 한때 막 날리다가 중국 가잉 투자했으니까 이제는 또 추출해야 되고, 기술변화 관련해서는 뭐 처음에는 뭐 네이버니 뭐, 그 다음 뭐 애플, 엔비디아, 뭐 챗 GPT 관련,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테슬라, 뭐 문화 변화 관련해서는 게임, 그 다음에 또 쇼핑 문화가 변하니까 뭐 쿠팡 같은 회사도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 다 이런 거예요. 인구구조 변화 관련해서는 노령화가 되니까 뭐 임플란트가 된다. 그 다음 제약 산업이 잘 된다. 헬스케어가 잘 된다. 그 다음 또 세계 지도상에서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이 인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걸 찾아보면서 거기 가서 뭐 그 나라가 잘하는 뭐 라면 회사를 찾는다. 라면 회사요. 주가 지금 80%가 올랐는데 여러분이 계속 사. 이게 많이 나니까 PER이 뭐 6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면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2달 전에만 사도 10만 원에 살 거를 지금 17만 원에 사야 돼. 지금 사면.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선행 요인이다. 이게 X1, X2, X3, X4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이게 Y, 요게 Y1,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주가죠, 주가. 최종적으로. 이 주가가 완전한 Y 값인 거죠. 그래서 그럼 주가를 알아맞히려면 X 값의 변화를 알아맞추면 돼. 그렇게 하고부터 수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고부터 세상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주밀하게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매일매일의 이놈의 지겨운 수급 공부, 모멘텀 공부, 이걸 덜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것만 안다고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를 밑에 하나가 있어야 돼. 경제학적인 기반. 뭐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화폐 금융 정책. 왜냐하면 모든 이 주가는 돈으로 환산되는 거니까 돈의 양이 늘었다 줄었다, 돈값이 비싸졌다 싸졌다 할 때마다 이 가격 자체가 레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경제학, 회계학 이거 조금 기초는 알아야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싼지 비싼 데에 대해서. 여기에 다 맞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슈팅을 하면 슈팅했는지 안 했는지는 요 툴로 경제학적 기반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또 중요해요. 앙드레 코스탈레니가 그랬잖아요. 강아지가 막 앞에 갔다고. 앞에 가면 또 밑으로 와야 되고, 어떨 때 또 좋은 주식 언더슈팅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럼 뒤에 가 있으면 줍줍하고, 너무 많이 앞에 가 있다 그러면 조금 팔고. 워렌 버핏도요 그렇게 해요. 장기 투자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분기 들어서 워렌 버핏의 그분의 현금 보유액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 좀 줄여놓는 거예요. 줄여놓으면 지금 막 핫하고 막 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경제학적인 현상, 화폐적 현상, 금융 정책의 현상, 이런 걸로 또 사람들이 막 들고 패요. 그럴 때, 난 니하고 생각이 틀린데? 장기적으로 보면 싸 보여? 라고 살 수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시장이 가열돼가지고 막 올라갈 때 그때 끝까지 들고 있는 게 그냥 다 사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거 장기 투자 아니에요. 장기 투자 아니에요. 사철나무도요, 그 사계절 푸른 걸 상록수라 그러잖아요. 대나무, 소나무 뭐 이런 거 상록수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시면요, 소나무도 낙엽 무지 떨어져 있고요. 대나무도 계절 따라 낙엽이 져요. 낙엽 지고 새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줄여야 된다고. 그 과하게 올라간 걸 판단하려면 밸류에이션을 알아야 되네요. 최소한 경제학적인 기반. 이때 경제학이라는 거는 우리 정통 경제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의 흐름, 향배를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한 나라의 국가의 성장과 뭐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거시경제에 대한 계략적인 능력,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지나간 역사로 봤을 때는 도저히 침체로 가거나 둔화되어야 되는데 안 둔화되는 원인을 나름대로, 그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뉴스에서 본 적 없으시죠? 없어요. 그 다음 또 중국이 침체되어 있는 원인이 그 위에 올라갔더니 인문학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런 것들을 추론하고 하는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추론하려면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지. 진짜. 역사. 야, 죽인다. 역사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추론할 수가 있어져요. 그러면 투자해서 돈 잃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 많은 걸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주가가 싼지도 알 거고 비싼지도 알 거고, 싸면 사서 단기 수급이 꼬라박고 뭐 모멘텀이 악화되고 그러더라도 모멘텀이 악화됐으니까 이렇게 싸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진다고요. 사람들이 뉴스나 이렇게 나쁜 악재만 생각하고 오늘 같은 날도 아침 시작할 때 꼬라박았잖아요. 가격을 안 봐, 또 이럴 때는. 아니, 모든 거는 우리가 주가와 관련된 거잖아요. 가격하고 나쁜 악재를 같이 봐야 된다고. 그 가격에 얘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얘가 맞냐 틀리냐. 이 가격이 그거 맞는지 틀린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섹터나 이런 게 좋아. 여기가 다 올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너무 많이 갔어. 그러면 그럴 때는 남도 좀 드세요 하고. 그러니까 기업 본질이 주는 이익이 아니라 수급이 만들어낸 주가의 상승이잖아요.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하려면, 그래서 누가 이제 투자할 테니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언제 제가 투자사 할 때 막 가끔씩 편지가 왔었어요. 그러면 제가 로마인 이야기 12권 사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때. 그러면 그다음 또 이제 편지가 와. 아니, 주식 관련된 책을 보내달랬더니 왜 이걸 보냈냐고. 역사부터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런 이 네 가지의 큰 변화,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신문을 볼 때도 기술 변화 보려면 IT면도 봐야 되고, 이게 뭐 경제학적 기반은 경제면 많잖아요. 수급에도 뭐 수가 무지 많이 나오고, 뭐 이건 인구구조, 이거는 생활면도 봐야 되고, 국제면도 봐야 되고, 뭐 문화 변화는 가끔 스포츠 신문도 보셔야 돼요. 저 문화 관련된 건 스포츠 신문 많이 나와. 뭐 기후 변화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연초부터 유튜브 하면서 제가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그게 정치 구조죠. 신냉전, 새로운 정치 시스템. 여기에 하나 이제 더하기 한 게 신냉전. 혹은 뭐 다극화, 혹은 또 뭐라 그래야 되냐요? 뭐 서구와 반서구, 서구 대 뭐 1인 집권 정치 시스템. 이제 이걸 제가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냉전 시대에 투자했던 분이 아니세요. 여기 학생분들도 그러고 지나온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고 살았던 시절에는 다 세계화 시대에 교육받고 세계화 시대의 경험을 갖고 계신 거거든. 이분들이 이제 그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정치가 기업에 개입하는 게 많아졌어요. 기업 어닝에 엄청 많은 거를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경유착이 아니고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IRA 법을 만들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 여기 와서 뭐 공장 지어라, 혹은 너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그건 뭐 무지 많잖아요. 그 관련된 게. 그러면 이게 어떤 우리나라에 이게 차, 반도체 이게 엄청 큰 섹터잖아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요. 여기 2차 전지도 차에 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아침 뉴스 배달 드릴 때 이 관련된 것들을, 제가 모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기 교과서 46페이지 보시면 투자의 5기둥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 이든 반장님이 한번 일어서서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과거를 공부할 겁니다. 즉, 경제와 사회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정치 권력과 문화의 역사 정도만을 공부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읽어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라면 특히 경제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공부가 끝났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5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 환경, 인구구조의 변화, 지정학,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의 변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인류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의 등장이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정학적 변화, 또 하나 현 시점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세계질서, 즉 지정학적 판도의 변화입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시작된 세계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담쌤은 지정학적 변화를 포함해 기술, 문화, 환경, 인구 구조의 변화가 투자의 5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공부하고 현재를 이해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담쌤이 생각하는 투자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누가 인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지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미래의 현실이 될 사실을 누가 더 빨리 발견해 그 미래에 먼저 도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기업을 누가 먼저 찾아내서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네, 잘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늦으니까 이제 미리 어떤 기업이 잘할지를 이제 그리고 어떤 기업이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세상이 거기에 맞는 변화 추세로 안 가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가령 뭐 최근에 게임 회사들 실적 무지 안 좋게 나오잖아요. 아마 저기 우리 이든님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게임주들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게임의 문화가 이제 막 어두컴컴한 데서 그 게임 화면에 보면 그래요. 어두컴컴해요. 거기에 막 어떤 거 막 불을 뿜고 있고 거기에 막 거의 막 앉아가지고 막 때려잡고 뭘 또 재화를 캐 와서 만들어서 검을 만들고 뭐 이제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거. 근데 그걸로 해서 어떤 한 회사가 잘하니까 모든 게임 회사들이 그걸 베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동시에 전세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게 문화의 변화잖아요. 그죠? 앞으로 게임 산업이 영원히 망가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새로운, 그러니까 제가 K-팝 좋아하는 이유가 K-팝의 노래가 단순한 사랑 타령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노래하고 함께 공존을 얘기하고 코로나 시국에는 치유를 얘기하고 그랬던 이유 때문이에요. 뭐 인종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류 공통의 가치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게임도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또 게임이 잘 될지 모르겠죠. 나 게임 회사에서 나 스카우트 하나? 응? 하여튼 그렇다는 그래서 문화가 어디로 바뀌는지 그럼 문화 변화의 제일 천병에 누가 있을까요? 10대가 있죠. 그 다음 20대고요. 그 다음 30대고요. 40대 이후가 되면요. 문화 변화를 절대로 선도하지 않아요. 저도요, 집에 심심해서 TV 틀면요, 옛날 막 전원일기 찾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다음 뭐 옛날에 나왔던 사극 있잖아요. 뭐 이산 그다음 또 뭐 있나요? 저 태조 이방원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거 좋아하고 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한 40대가 넘어가면요. 문화하고는 담 잡고 사는 거고 추억하고 살지. 추억하고. 이제 하나 문화에 도움되는 거 있어요. 레트로 복고 그건 또 잘해 우리가. 우리 정말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려면 젊은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 젊은 분들이 주로 소통하는 그 어떤 커뮤니티에 나이를 속이고라도 입장을 해서 요즘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봐야 된다고. 제가요 지나가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한때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들이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네 맘카페 거기 제가 가입해가지고 요즘 동네 그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뭘 좋아하고 이런 거 제가 몰래 제가 그러니까 마음인 것처럼 해서 그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요새 또 한때 게임주 투자할 때는 게임 커뮤니티에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게임을 중계해주는 유튜버 하시는 분도 많아요. 한때 그것도 제가 많이 보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중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별풍선 받고 막 집행검 뽑아 쫙 이러고 막 끝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좁쌀을 굴리려면 수급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멘텀 보시면 되고 유수 보고 유수에 뭐 보고 미리미리 하고 막 이러면 돼요. 그다음 근데 그게 아니라면 큰 돈을 벌려면 5가지 세상의 변화
그것만이 큰 돈을 벌어줘요. 자, 그러면 1교시를 마칠까요? 우리 네. 그러면 1교시 수업을 마치고 10분간 휴식하고 2교시 때 뵙겠습니다. 차렷. 선생님 기대요. 경례. 네, 수고하셨어요. 자, 제가 잠깐 교무실에 우리 컴플레인 하러 오신 우리 학부모들 잠깐 만나고 올게요. 교권 수호가 안 돼요, 요새.